이 숫자 보십시오. 손흥민 혼자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데 4명, 5명이 에어 싸버립니다. 힘든 싸움을 좀 해야 했던 거죠. 자, 안녕하세요, 뽀레팀입니다. 토트넘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 홈팀 사우스햄튼 선수들 10명으로 줄어든 이후에도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1대1 무승부를 지켜냈는데요. 자, 이날 포인트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둘이 합쳐 무려 21골을 뽑아냈던 이 손흥민과 케인을 어떻게 막느냐였는데,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하스니틀 감독, 케인도 케인입니다만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정합니다. 올 시즌 단 한 번도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99년생 수비수를 과감하게 선발로 기용을 한 것인데요. 자, 프랑스 청소년 대표 출신입니다. 얀 발레리. 올 시즌 사우스햄튼에서 2군 경기나 카라바오컵 정도만 출전을 했던 선수인데, 사우스햄튼 유스를 거쳐서 2018년부터 1군에서 제법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잉여자원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하스니트 감독이 앞선 웨스트햄전 승리 라인업에서 선발 멤버를 6명을 바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발레리였습니다. 올 시즌에 리그에서 선발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아예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거든요. 게다가 원래 포지션이 라이트백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를 토트넘전에서 3백의 오른쪽에 기용을 한 것이죠. 자, 주전도 아니고 원래 센터백도 아닌 선수를 올 시즌 처음, 그것도 낯선 자리에 기용을 한다? 이거는 노림수가 있는 거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용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바로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기용을 한 겁니다. 발레리가 이제 180cm의 키, 센터백 치고는 그렇게 큰 키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수비수들보다 스피드가 좋다는 강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경기에 나서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하스니틀 감독이 볼 땐 손흥민을 막기 위한 굉장히 저격의 카드다. 약간 모험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분석을 봐도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토트넘을 이제 제어하는 상황에서 발레리하고 손흥민이 부딪히는 이 듀얼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레전드 게리 리네커의 사회로 진행이 된 이번 MOTD에서 패널로 등장한 분석위원들은 마이칼 리처즈하고 데니 머피입니다. 마이칼 리처즈는 이제 맨시티에서 10년간 활약을 했던 스피디한 그런 수비수였죠. 센터백도 봤지만 라이트백으로 더 익숙한 선수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영국 대표팀, 영국이 그때 통합으로 나왔잖아요. 팀 집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웨일즈 나누지 않고, 이때 와일드카드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라이언 긱스, 크레이크 벨라미, 그리고 이제 마이클 리처즈. 그때 함께 뽑혔는데 그만큼 잘 나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8강에서 이제 우리한테 질 때도 선발로 그때 출전을 했었습니다. 경기 중에 부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박주영 선수랑 경합하는 사진 보이시죠? 그러고 보니까 이날 발레리 포지션이랑 딱 맞는 그런 패널이네요. 센터백이랑 라이트백.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시합 분석을 담당했던 건 이제 데니 머피 해설위원인데, 리버풀 시절이 가장 유명하죠. 머피가 골 넣으면 이긴다. 머피의 법칙. 제가 예전에 그 프리미어리그 중계할 때 이런 멘트를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부끄럽네요. 자, 리버풀 전성기를 보냈고 토트넘에도 1년 있었고, 그 다음에 풀럼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2007년에 이제 토트넘에서 풀럼 이적할 때 그 입단 동기가 지금 경남 FC 감독인 설기현 선수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이 시합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초점이 토트넘이 아니라 사우스햄튼한테 있었어요. 사우스햄튼이 10명으로 토트넘을 잡은 거죠, 사실상. 네, 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부진을 딛고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 잡고 이제 상승세를 막 타던 팀이긴 하지만 사실 토트넘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당연히 홈에서도 조심스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죠. 데니 머피 해설위원도 사우스햄튼을 극찬하는 걸로 평가를 시작을 했는데요.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 집중력도 뛰어났다. 특히 10명이 뛰는 상황에서도 수준 높은 플레이를 펼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한 게 경기 시작부터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의 허를 찌른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날 토트넘 중원에 선발로 나왔던 윙크스와 호이비에르, 또 후방 포백 라인에서 공을 편하게 다루지 못하게끔 굉장히 전진 수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블록을 잘 쌓아가지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한 게 굉장히 좋았어요. 현지에서는 양쪽 윙백들이 수비로 적극적으로 내려앉는, 사실상 5-3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우스햄튼은 이날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좀 짰는데, 사우스햄튼의 하스니틀 감독이 경기 시작부터 라인을 좀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승부처를 자기 진영이 아니라 토트넘 진영으로 가져갔습니다. 미드필더들은 물론이고 또 윙백들 물론이고 최종 수비수들, 그러니까 센터백들까지도 하프라인을 넘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위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왼쪽 센터백을 보고 있던 살리스 선수가 카드 수집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자기 템포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효과적인 초반 승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 포메이션하고 매칭을 해보면 여기서 발레리를 기용한 이유가 또 명확히 확인이 되는데요. 왼쪽과 중앙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케인 아래쪽에서 사실 윙어라기보다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 위치에서 뛰는데 여기하고 정확히 매칭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마크해야 되는 임무를 갖고 나온 거죠. 발레리 선수가. 자기들한테 무려 포트트릭이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런 사실상 맨마킹에 가까운 그런 매치업을 붙인 건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 그 MOTD가 토트넘이 아니라 사우스햄튼 경기력 칭찬하는 내 초점 맞춰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의 모든 영상에서 와 진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다 나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를 잘 했죠. 사우스햄튼이 협업이 잘 됐다. 그러면서 이날 10명이 뛴 사우스햄튼을 향한 어떤 리처즈와 머피의 어떤 주된 그 분석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그 모든 분석 장면에 손흥민 선수가 나왔다는 거는 손흥민을 막는 게 사우스햄튼의 전술적인 핵심 포인트였다. 이 분석도 이제 그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발레리 역할이 컸다는 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 장면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여기가 토트넘 진영에서 토트넘이 이제 공격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요. 후방에서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는 순간 센터백 발레리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손흥민을 저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이 그림에서 여기 아래 보면 살리수, 이 친구도 센터백인데 알리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센터백들이 굉장히 전진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 진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준 게 효과를 좀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토트넘이 사우스햄튼 공격 끊어가지고 공격 전환을 시작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살리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알리를 끊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렇게 알리하고 로얄하고 공소유를 하고 있다가 앞쪽에 손흥민 케인이 뛰기 시작하면 알리가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때 살리수는 또 전진해가지고 알리 압박에 들어가고, 손흥민이 뛸 때 발레리가 미리 또 경로를 방해합니다. 이 친구가 스피드가 좋으니까, 게다가 이제 혼자가 아주 아니다 보니까 발레리가 자기 진영 벗어나가지고 손흥민을 따라오니까 또 베드나레에게 수비를 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유연성 있게 수비 조합이 좀 유지가 되는, 또 왼쪽 윙백인 페라우 선수가 발레리를 도와가지고 또 손흥민 견제 또 접근을 해가지고 공을 탈취하는 걸 또 도와주는 모습. 아무튼 이날 발레리가 손흥민 선수로 엄청 집중 견제를 하는데요. 딱 한 번 놓친 게 바로 이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발레리를 옆에 두고 횡으로 움직이면서 거리를 좀 만든 다음에 후방에서 윙크스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질주를 시작을 해서 따돌리고 이제 마크맨이 살리수로 바뀝니다. 근데 살리수는 스피드가 아무래도 손흥민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레프트 윙백 페라우가 또 손흥민을 향해 접근을 하는데, 이게 살리수하고 좀 얽히면서 결국 박스 안에서 살리수가 손흥민을 덮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살리수의 퇴장, 또 페널티킥 획득,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발레리의 손흥민 담당 업무는 이제 그 뒤로는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면, 후반전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문전 접근하면서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슈팅까지 갈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발레리가 빠르게 앞을 막아서 이제 지연을 시키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중앙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깥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렇게 조금 지연되는 동안에 사우스햄튼 수비수들이 또 엄청난 숫자가 내려오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수비벽 막혀가지고 유효슈팅 만드는데 좀 실패를 하게 되죠. 약간 볼터치 트래핑에 좀 아쉬움이 있는 장면들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발레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붙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좀 저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또 후반 들어서 이제 계속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발레리가 손흥민하고 이제 스위칭한 케인한테 많이 좀 붙습니다. 자, 이 장면도 보시면은 발레리가 케인을 견제하고, 와, 이 숫자 보십시오. 손흥민 혼자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데 4명, 5명이 에어 싸버립니다. 힘든 싸움을 좀 해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좀 번뜩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지 못했었고요. 사실 이날 가장 큰 이슈는 심판 판정이었죠. BBC도 케인 골이 VAR로 취소된 이 장면, 그리고 도어티와 골키퍼 충돌 과정에서 나왔던 골이 취소됐던 장면, 이 두 가지를 굉장하게 신랄하게 깠습니다. 케인 소매에서 줄거워가지고 옵사이드 선언한 거, 이거는 진짜 레전드죠. 이거 뭐 VAR 규정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현대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 차이를 과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현타 옵니다.
그리고 도어티 골키퍼 충돌 장면 같은 거는 이거는 심판 판정 미스죠. 예, 이게 다시 보니까 그냥 골키퍼 실수로 볼이 흘러가지고 어디 맞고 골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도어티 파울을 불어가지고 논란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0명 상대로도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뭐 머쓱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1승이 판정 때문에 날아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그런 장면들이어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분석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